식품 및 유통가 동향 살펴보는 워키토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50년 묵은 주세법 개정이 또 미뤄지면서 맥주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맥주와 위스키뿐만 아니라 증류주업계도 종량세 전환에 찬성하면서 소주업계만 반대하고 있는데요. 주세법 개정과 관련된 정부의 약속 파기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의지가 없다는 쓴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주류업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주세법 개정안을 두고 주류업계 간에 보이고 있는 입장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부터 볼까요? 정부가 주류세 개편안을 또 연기했다고요? 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얼마 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주세 개편은 50여 년간 유지된 종가세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술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소비자 후생과 주류산업의 경쟁력, 통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빠짐없이 짚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좀 짚어보고 개편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주세 개편안은 주류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알코올 도수와 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이번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연기를 했어요. 그럼 언제 발표될 예정인가요? 네, 기획재정부는 당초 지난 4월에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주류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소주업계의 불만 제기로 하지 못했고요. 결국 오는 8월에 발표되는 2020년 세제 개편안에 담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개편안이 이렇게 늦어지는 배경은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주류업계 우려와 술 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와 몇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는데 맥주업계는 대체적으로 종량세에 찬성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소주와 약주, 청주, 증류주, 과실주는 기존 유통이나 판매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불확실성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가격 인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일부 업체에서 이견이 있었던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지난 상황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 주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네, 국내 맥주업계에서 수입 맥주와 역차별을 주장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현행 주세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기 때문에 수입 신고가에 세금이 붙는 수입 맥주는 제조 원가에 세금을 매기는 국산 맥주와는 달리 홍보와 판촉 비용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수입 맥주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국산 맥주업계는 이 세금 차이로 수입 맥주가 4캔에 10,000원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고 하소연해왔는데요. 맥주업계는 그와 같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알코올 도수나 양의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산 맥주업계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세법 개편 논의는 이미 지난해부터 수면 위로 본격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죠? 네, 지난해 7월 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 주종의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년으로 연기하겠다며 전면 백지한 이후에 기획재정부는 세 차례 태도를 바꿨는데요. 지난해 11월 기재부는 내년 3월 개편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연구 용역 의뢰 중이며 4월 말에서 5월 초 발표를 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기한을 두지 않고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네, 물론 법 개편 자체를 연기하거나 보류한 건 아니지만 이런 정부 결정에 주류 업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수제맥주협회를 비롯한 맥주업계는 지지부진한 종량세 전환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제맥주협회는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6개월 사이 3번이나 지연돼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의지가 의심된다며 맥주 산업의 존폐가 달린 주세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상당수 업체가 내년까지 버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다른 주류 업계보다도 이 수제 맥주 업계가 유난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수제맥주협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세 개편에 맞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업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업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이 수제 맥주 시장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수제 맥주 같은 경우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2013년 55개였던 국내 수제맥주 업체는 주세법 개정 이후인 2015년 72개, 2016년 81개, 2017년 95개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20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소규모 맥주 업체의 세율 인하, 그리고 음식점 납품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이 주세법 개정안 발의가 영향을 준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주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가 외부 유통이 허용되면서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이 수제맥주 시장에 뛰어들어 대중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소규모 양조 양의 이 외부 유통이 허용됐다고는 하지만 시장 상황상 이 국내 소규모 수제 맥주 업체들은 크게 성장하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네, 그 부분은 주세법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세법에 따르면 현재 알코올 도수가 아니라 완제품 출고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 재료, 병, 포장재, 광고비까지 다 포함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수제 맥주의 경우 맥주용 보리나 홉, 효모 등 맥주 필수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구조이고 재료값은 비싼 편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수제 맥주 시장, 특히 중소규모 업체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건데요. 시장은 성장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0여 개 국내 수제맥주 업체 중 3곳이 폐업했고 20여 곳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미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의 경쟁력을 잃은 상황에서 주세법 개편이 계속해서 미뤄지면 가격 경쟁력에 밀려 올해 수제맥주 업체가 20에서 30% 줄줄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맥주 산업의 생산 기반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볼 때, 이 주세법이 개정이 돼서 세금 부과 기준이 바뀌게 되면 수제 맥주 업계가 주장하는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네, 바로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전국 2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제맥주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근무 인원과 가맹점 운영 인원을 합쳐 약 1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맥주 산업은 맥주 양조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배에서부터 품종 개량, 수입 수출 등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수준 높은 맥주를 생산 유통함으로써 맥주 산업 발전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세법이 개정이 될 경우 업계가 효과를 어느 정도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국산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2014년 200억 원에서 지난해 630억 원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종량세로 전환되면 7,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6,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수제 맥주 업계 입장에서는 이 주세법 개정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겠네요. 네, 협회에서는 정부의 주류세 개편안 제안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하며 조속한 개편안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수제 맥주가 아닌 다른 주류업계 입장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맥주 업계 쪽에서는 이 국산 맥주 업체 위주로 찬성을 하고 있죠? 네, 맥주업계는 종량세로 전환 시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세금 균형이 맞아지기 때문에 국산 업체를 중심으로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맥주보다 고가인 위스키 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종량세 기본 원칙인 고도주의 세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따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증류소주 업계 역시 위스키와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증류소주 입장에서도 이 주세법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네, 최근 유명 증류소주 대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주류세 개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종량세 전환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증류소주 역시 도수가 높은 만큼 세금이 내려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기존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정부의 주세법 개정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환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품질 향상과 고급화를 통한 우리 술의 세계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지금 새 주세법은 국내 주류 산업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증류소주 업체들도 대체로 종량세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주류 업계에서 이렇게 주류세 개편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전통주 업계는 또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전통주는 어느 방식이든 계속 세제 혜택을 주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에 반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쪽이 소주 업계입니다. 소주 업계는 맥주나 위스키 같은 다른 업계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 불리함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맥주와 소주의 세금에는 변동이 없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타 주종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주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네, 뭐 득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업계별로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주류 업계마다 보이는 입장차가 이렇게 있는 걸까요? 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세금 때문입니다. 현 종가세는 최종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거나 연구개발비가 많을수록 세금이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수제 맥주, 위스키, 증류식 소주 같은 고품질 술에는 불리하고 알코올을 희석해서 저렴하게 만드는 희석식 소주나 저가 맥주에게는 유리한 방식입니다. 네. 자, 이렇게 주세법 개정안을 두고 주류 업계 간의 다른 입장차를 또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외에 다른 또 논란이 있다고요? 네. 주류업계에 따르면 현행 주세법은 1972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대부분 세금 부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소비자 편의나 주류산업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편의와 주류 산업 발전과는 거리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소주로 인식하고 있는 과일 소주의 경우 주세법상 리큐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서 손쉽게 맛볼 수 있는 막걸리 역시 전통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데요. 현행법에서는 주류 무형문화재나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또는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당체가 생산한 술만을 전통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막걸리 업체들이 젊은 소비층을 겨냥해 내놓은 바나나 막걸리 등 과일 향을 넣은 막걸리는 주세법상 탁주가 아니라 기타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뭐 바로 떠올리는 분류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주세법상 분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탁주의 경우에는 5%의 주류세가 붙지만 기타주로 분류될 경우에는 세금이 30%로 6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금이 높다 보니 일반 막걸리와 비교해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된 막걸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을 내놓지만 세금 장벽에 밀려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없어지는 제품들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아, 이게 차이가 나봤자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분류에 따라서 좀 세금 차이가 크네요. 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맥주업계의 발포주 역시 기타주류에 해당되는데요. 발포주란 맥주에 들어가는 메가 함량을 70%에서 10% 미만으로 낮춘 주류입니다. 이로 인해 주세는 맥주 70%가 아닌 기타주류 30%가 적용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싸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또 주류에 따라서 취급점도 달라진다고요? 네, 현재 탁주는 특정주류 도매업자가 그리고 기타주류는 종합주류 도매상이 취급하고 있는데요. 막걸리는 다른 주류와 달리 여름에 상하지 않게 냉동차가 필요합니다. 결국 종합주류 도매상은 맥주나 소주에 비해 판매량이 적은 막걸리를 판매하기 위해서 따로 냉동차를 사야 하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최근에 주세법 개정이 연기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주세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정부의 또 발표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도 얘기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워키토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국회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